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오니까 좀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거는 뭐냐면,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같은 사고, 다른 보상. 우리 주위에서 이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이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통 사망사고가 났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쭉 강의를 하다 보면, 제 강의 내용에는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강의의 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망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고는 나와 있는 거는 정말 다 팩트예요. 판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오늘도 사망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과 렌트를 빌려서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간다고 해요. 어떻게 보내셔야 되나요? 친구들하고 렌트를 빌려서 놀러 간다고 하는데 불안하죠? 뭘 불안해? 그죠? 이게 또 안강치라고 또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씨라고 해서 또 보내준 주긴 했는데, 다음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안타까운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실제 사고예요. 이게 2018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렌트를 해서 가다가 이제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4명 탑승 전원 사망한 사고인데, 요게 이제 가까운 안성에서 발생된 사고고요. 요 중에 탑승했던 한 명을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과속으로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났는데, 과속이다 보니까 일반 과실 사고죠. 그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에 관한 이제 100% 일반 과실 사고인데요. 요 차량에는 총 4명이 탑승하는데, 운전을 한 A군, 그 다음에 차량을 임차한 B군이에요. 차량은 B가 빌렸고요. 운전은 A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렌트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한 C군, 그 다음에 단순 비용만 분담한 D군. 요 중에 한 명은 탑승을 해야 돼요. 이 죽음의 렌트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탑승을 해야 돼요. 어디에 탑승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요? 왜 A, B는 선택 안 하시나요? 왠지 A, B는 아닐 것 같아요? 요 중에서는 보험금이, 저는 사망이라는 가정하에 진짜 사망인데 보험금은 최대 20배 차이가 나요. A, B, C, D 캐릭터에 따라서 보험금이 20배가 차이 나는데 한번 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요 보험회사는 KBS 손해보험에 들어놨고요. 이걸 내가 왜냐면 좀 문제가 됐던 건이다 보니까 KBS 손해보험이 어디 회사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대의는 무한으로 들어놨고, 자손은 렌트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망보험은 1,500만 원을 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지금 이제 학생들인데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망보험금은 총 3가지가 나가죠. 뭐가 나가죠? 사망했을 때 보험금 3가지가 나가는데, 계속 그러시면은, 첫 번째, 장례비가 지급이 되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비 500만 원은 연령,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나이도 많은 것도 억울한데 이 나이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5천만 원, 미만은 8천만 원이에요. 과연 몇 세일까요? 네, 65세. 65세 이상은 5천만 원이고요. 65세 미만은
위자료가 8천만 원이에요. 세 번째로 상실 수익액이라는 것이 지급이 되는데 상실 수익액은 내가 만약에 살았더라면 65세까지예요.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소득을 산정을 해주는데 그게 얼마냐? 4억 8,337만 2천 원인데 요거 산정되는 기준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3년 상반기 야권에서 인정해주는 일용노임 단가가 얼마냐면 300만 원이 넘어요. 세죠? 저희 와이프보다 단가가 훨씬 더 세. 302만 1,075원을 한 달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 달에 300이면은 1년이면 얼마죠? 3,600이죠. 그게 45년으로 따지면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4억 8천이냐면 우리가 45년을 월수로 계산하면 45 곱하기 12면 540이죠. 540개월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면 240개월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540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그게 한 280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호프만개수로 계산하면 240 한도이기 때문에 240만 계산돼서 4억 8,300 정도 되는 거고요. 총 계산된 금액은 5억 837만 2천 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좀 2014년도에 슬픈 사고가 하나 있었죠. 세월호. 그 당시에 뭐 보상금을 3억을 주니 4억을 주니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 보상하셨던 분은 그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보험으로 그 당시에 50세 분이 사망했으면 채 3억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20살 정도 가정했을 때는 3억 5천, 6천인데 거의 10년 사이에 아파트 값만큼 올라갔죠. 왜 올라갔냐면 우리가 취업 가능 월수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 거 아시죠? 요게 2019년도에 올라갔는데 이로 인해서 합의금이 한 1억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호프만 개수라고 예전에는 할인가를 라이프니츠 개수였는데 이게 호프만 개수로 바뀌었어요. 그게 2022년 1월 1일부터 호프만 개수로 바뀌어서 한 6천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합의금이 사망했을 때 20세 미만 보통 기준이 한 30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30세 이전 사람들은 5억 800 정도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없다면 이 탑승자들은 5억 6,837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 제가 운행지배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라든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3개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박 2일 정도 걸릴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운행지배권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상기관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가해자를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라고 하고요. 피해자를 손해배상 책임의 객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 사고를 직접적으로 운전한 운전자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그렇죠. 차주, 차량 보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지만 자동차 보상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객체라는 것은 피해자인데 이런 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자손이에요. 타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대인이에요. 이러한 타인의 판단 기준이 운행지배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운행지배권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타인이냐 대인이냐 자손이냐 판단되는데 피해자의 운행지배권이 가해자의 운행지배권보다 좀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어서 동등선상 이상이면 타인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간접적, 추상적, 잠재적이어서 동등선상 이하면 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렵죠?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행지배권이 가해자와 비유했을 때 수평선이냐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자손이란 소리예요. 그죠? 동등선상 이하에 있다면 쉽게 운행지배권이 누가 더 크냐
따져봤을 때 운전자가 크면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거고 운전자와 탑승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요거를 알아야지만 탑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A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운전자 A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 A. 그렇죠? 얼마요? 자손이죠? 자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인데 왜 자손이에요? 운전자는 그 누구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차량의 보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행지배권이 보유자의 관계에서 동등선상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보험처리 가능하죠. 대인으로. 하지만 운전자하고 보유자는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 누구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B는 차량을 임차한 내 아들이 B야. 그럼 얼마 나올 수 있을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A와 똑같다는 소리예요. 사고 당시에 운전한 놈이나 차량을 빌린 놈이나 빌린 놈이란 좀 그렇지만 빌리신 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B는 A하고 차량 보유자인 렌트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례를 좀 볼게요. 동생 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린 값이 동료에게 운전케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 단독사고로 값이 사망한 경우에 값은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운행 지배권이라는 얘기고요. 요것도 가지고 있고 사고 차량 보유자 역시 운행 지배권이 있으나 값보다는 더 주도적이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않으므로 값은 운전자 및 보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도 운전자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렌트를 빌리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죠. 운전자 마찬가지. 하지만 이런 판례는 있어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야. 딴 사람들이 면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타인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저는 사망한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칙은 차량을 빌린 임차인은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번에는 엄마가 그러는데 보증 쓰지 말랬는데 보증을 서버렸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아요? 왠지 좀 그럴 것 같죠? 원칙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책임보험이에요. 왜 책임보험일까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임차인이 돈을 안 갖고 예를 들어 파손 수입이라든가 운유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았어. 안 줘. 그럼 너도 같이 보상을 해라. 라고 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운전을 같이 하라는 피보험자의 보험에 포함이 되는 건데 좀 볼게요. 판례는 이게 대부분 판례는 자동차 보험은 다 2000년 이전 사고예요. 이미 그때는 이제 확집이 된 거고 친구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자기 명의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했죠. 렌트카 회사는 보니까 대부분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번 시간은 죽음의 렌트카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사망한 경우 동승자들은 운전자는 물론 렌트 회사의 관계에서도 운행지배 및 운행권을 공유하고 있다. 즉 운행지배권이 있다. 또한 렌트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은 뭐냐면 교대 운전을 위한 운전보조자 또는 렌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허락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보험밖에 처리가 안 된다. A와 B에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차한 사람보다는 운행지배권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허락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피보험자로 인정이 돼서 비록 타인으로 인정되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되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동생하고 야유회를 가려고 맨 앞에
엄마가 운전했고요. 두 번째 제가 운전했고 세 번째 아들 동생이 운전했는데 제가 뒤에서 엄마 차를 모르고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보험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만 되냐면 책임보험만 돼요. 대물배상도 안 돼. 왜냐면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물배상 2에서는 면책이에요. 아주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물론 의도적으로 내 차에 동사한 건 아니지만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그자가 소유한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허락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D는 단순 가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동자는 구속이 되고 단순 가담자는 불구속이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분은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5억 6,800에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안 준다네? 그래서 3억 4천밖에 못 준대요. 왜 60%만 줄까요? 세금을 40% 떼나?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 보상 처리를 받으면 감액이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동승 감액이라는 거예요. 사고 차량으로 탑승했다 그 사고 차량으로 보상받으면 운행 지배권의 정도에 따라서 운행을 내가 과연 운행 이익이 그 차에 대한 이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끔 돼 있어요. 판례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갑을병정 모두 군 동료예요. 함께 주말에 놀러 가기 위해서 그중 갑은 자동차를 임차하고 을은 보증이 되고 병정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갑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또 모두 사망했죠. 이 경우 렌트카에서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쉽게 말하면 보행이 다친 거랑 차량에 탑승했던 다친 거랑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은 그 차량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행 목적, 동승 목적, 동승 횟수, 빈도, 과다는 정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감액을 하되 그 비율은 40%다. 40%면은 5억에 40%면 2억이 뚝 잘려나가는 거죠. 상당히 큰 비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승 감액은 표가 규정이 돼 있는데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10%냐 30%냐 결정이 돼요.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동승 과실은 몇 프로부터 시작할까요? 기본. 그렇죠. 20%인데 요거는 서로 그냥 합의를 했어. 너와 나 이렇게 할까? 이것부터 묵시적으로 그냥 서로 말 없이 했으면 이걸 묵시적 합의로 시작해서 20%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운전자가 좀 권유를 했어. 데려다 줄게. 가자. 이러면 10%가 되는 거고요. 운전자의 강압, 타, 빨리 야, 타.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과실을 잡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동승자가 권유를 했어. 나 이거 너 어두운데 집에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주지? 이러면 30%예요. 그러고 나서 동승자의 강압, 차를 탈출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위협한 상태에서 그러면 동승과실은 100%예요. 쉽게 말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은 몇 프로요? 과실은 40%예요. 그 정도로 동승 과실은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과거에 많이 탔냐, 안 탔냐, 당신이 가입한 정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운행 목적 어디를 가다 그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과실이 10% 또는 30%다. 물론 합의금 100만 원 받을 때 10% 20%는 차이가 없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은 합의금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나서 어디가 팔다리가 골절해서 뭐 피가 줄줄 흐르고 있으면 다음날 바로 와서 확인서를 받아가요. 오래 걸리면 주위에서 얘기 들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지만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바로 다음날 잽싸게 와서 어디 가시다 그러셨어요. 제가 보상 처리 잘 해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넘어가는 거죠. 물론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건데 좀 보면 결정을 해보면 A하고 B는 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꼬집대 맞은 거고 1,500만 원이에요. C는 연대보증한 사람은 종합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허락피보험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1억 5천이고요. D는 종합보험 처리 가능하죠. 그러면 어디에 타셨어요? 어디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러는데 단순가담만 하래. 이렇게 해야겠죠. 연대보증, 야, 네가 좀 보증 좀 서라. 아, 잠깐만, 나 화장실 빼야 되겠죠. 괜히 꼭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야, 괜찮아, 와, 내가 쓸게. 이런 캐릭터가 꼭 하나씩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생각이 문득 생각든 이유가 제 조카가 있어요. 이제 수능 끝났어요. 진짜로 대학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친구가 좀 껄렁껄렁 돼. 분명히 렌트카 타고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제 본인이 머리가 있는지, 나 그럼 나 거기 단순 동성 할게.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20대 초반 군대 갔다 오고 전후 애들이 되게 용감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처리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랬더니 잠깐 문제가 하나가 터졌어요.